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불안해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세금 더 낸다? 바뀌는 제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세금 더 내야 한다. 이제 혜택 줄어든다. 연말정산 폭탄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고 말이 과장되거나 반대로 너무 어렵게 설명돼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세금제도 변화 포인트를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내가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세금을 폭탄처럼 더 내는 구조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금은 한 번 바뀌면 체감이 늦게 오거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했다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갑자기 확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세금 더 낸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제나 감면 같은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금 자체의 세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도 과세 기준이 달라지면 실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세율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바뀌면 세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가능성이 큰 변화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즉 월급 받는 분들이 가장 민감한 연말정산 관련 변화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핵심은 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기부금 같은 것들이 공제 대상인데, 여기서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 적용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환급액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공제받던 항목이 조건 강화로 빠지거나 한도가 줄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더 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부업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은 직장인도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다양해질수록 세금 이슈는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받던 소득도 이제는 신고 대상이 되고 과세 대상이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현금 거래나 플랫폼 수익 같은 것도 추적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서 예전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세금 내야 한다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특히 올해는 나는 해당 사항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이 파트는 뉴스가 나오면 항상 분위기가 과열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보유할 때 내는 세금과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집 가진 사람들은 체감이 엄청 큽니다. 특히 다주택자 혹은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양도세 규정이 바뀌면 세금이 몇백, 몇천 단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세금제도 변화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집 한 채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도 재산세나 공시가격 기준이 바뀌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세, 즉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세금 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하면 소득세만 떠올리는데 사실 체감으로는 소비세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담배, 술, 자동차, 각종 부담금 같은 것들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되기 쉬운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건 꼭 내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비 속에 숨어있는 세금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결국 나는 세금을 더 내는 거야, 덜 내는 거야?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세금 제도의 방향은 더 넓게 걷고 더 정확히 걷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관리가 어려워서 놓치던 소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소득이 더 잘 잡히고 혜택은 더 정교하게 조건을 따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존에는 혜택을 많이 받던 사람은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신고가 덜 잡히던 소득은 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도가 바뀌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절세, 즉 공제와 감면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세금은 억울하게 더 내는 순간이 가장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국가에 기부하는 셈이 되거든요. 특히 월세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같은 것들은 조금만 놓쳐도 환급액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내 소득 구조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월급 외 부업이나 플랫폼 수익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미리 준비하세요. 병원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월세,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나중에 덜 힘듭니다. 셋째, 부동산 계획이 있다면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집을 살 계획이든 팔 계획이든 세금 규정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넷째, 정부 발표나 제도 변경 뉴스는 제목만 보지 말고 내가 해당되는지만 보세요. 세금 뉴스는 대부분 자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불안해지고 실제로는 해당 사항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금은 우리가 싫어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금을 내도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더 내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챙겨서 덜 냅니다. 결국 차이는 정보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찾아보고 실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